어제 오늘 사이에 수많은 차튜브 채널에서 기아 EV9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형 유튜버들은 사전 행사에 초대받아 한 발 빠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채널인 뉴스는 방구석에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리한 스크립트를 보면서 편집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누가 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EV9을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각형으로 큼직큼직하게 생긴 EV9을 사용해서 다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천장 부분이 루프죠. 루프. 그런데 루프를 통해서 바깥을 볼 수 있게 문을 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선루프죠. 선루프는 열리는 문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강화 유리로 천장 위 전체를 다 덮은 거죠. 그거를 파노라마 선루프 또는 파노라믹 선루프라고 부르죠. 자동차 앞유리, 이걸 앞유리라고 안 하고 윈드실드라고 하죠. 왜 윈드실드? 윈드실드란 뜻은 차가 달릴 때 앞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준다 라는 거예요. 윈드실드, 바람막이. 왜 이걸 앞유리라고 안 하고 윈드실드라고 하냐면 이 말은 마차 시대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마차 시대에는 앞유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뻥 뚫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막을 필요가 생겼고, 그 바람을 막는 게 마차에서 생겨서 윈드실드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차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여기 엔진을 덮는 거, 엔진을 덮는 부분. 전기차의 경우는 뭐 플렁크라는 것이 생겼지만 어쨌든 과거의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을 덮는 이 부분을 보닛이라고 부르죠. 근데 보닛이라는 말은 주로 유럽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요. 미국에선 이걸 후드라고 부르죠. 후드, 엔진 후드라고 부릅니다. 보닛 후드는 같은 겁니다. 자, 헤드라이트 보겠습니다. EV9은 헤드라이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Y자 모양이고 끝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그 옛날에 제가 만들었던 새총같이 생긴 모양인데, 제가 헤드라이트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한 30분 정도 보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헤드라이트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네요. 이 부분이 헤드라이트인데 여기 지금 켜져 있는 부분, 아주 멋있는 그 뭐랄까 사슴뿔같이 생긴 이 부분, 이 부분이 DRL이라고 부르는 거죠. Daytime Running Light, 낮에 주행 중인 걸 알리는 등, 그래서 주간 주행등이라고 하죠. 제가 만든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주간 주행등은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나라들, 해가 빨리 지는 나라들에서는 의무로 하고 있죠. 이 DRL이라는 건 이렇게 낮에 켜면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아, 저쪽에 차가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내보았는데 주간주행등을 켜고 다니면 사고율이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주간주행등이 방향지시등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간주행등으로 색깔이 하얗게 켜 있다가 깜빡이를 켜면 이 전체 면에서 노란색 불이 켜집니다. 영상을 한번 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이 되겠죠. 헤드라이트 부분은 LED 방식으로 수직 형태로 되어 있죠.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가 안개등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다고 또 그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안개등이라는 것의 역할이 원래 안개가 낀 날 이 등을 켜면 빛이 나가는 거리는 짧지만 더 확 퍼져서 확산 효과가 있게 보여서 가까운 곳을 잘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안개등이 없는 차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안개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나 다 잘 비추는 등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굳이 안개등을 달 필요는 없는 거죠. EV9의 경우는 이게 안개등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현장 가서 봐야 되는데 죄송해요. 방구석 유튜버라 딴 사람이 전해준 사진만 보고 참 이게 아쉽다. 이 헤드램프라고 부르는 이 부위, 우리는 전조등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 EV9의 전조등의 디자인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 EV9의 디자인에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 저는 라이트의 점수를 아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아주 멋있고 기능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 부분이죠. 내연기관차에서는 이것이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라디에이터 그릴. 냉각수가 지나다니는 라디에이터로 바람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건데, 전기차에서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걸 이제 프론트 그릴이라고 부르죠. 프론트 그릴.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는 게 우리 BMW의 예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의 인상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도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 이 프론트 그릴의 디자인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밋밋하고 과하게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한 게 되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자, 이제는 옆모습을 좀 볼까요? 설명할 거 많죠? 이렇게 유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앞면에서부터 전면에 윈드실드가 있죠. 그리고 옆면으로 가기 전에 이 첫 번째 기둥, 이게 뭐예요? 이걸 A필러라고 부릅니다. A필러라고 부르는데 이 필러는 Pillar, 기둥이라는 단어예요. 기둥. 왜 이게 A필러냐? A, B, C, D 번호를 매기는 거죠. A필러, B필러, C필러, 여기 창문이 하나 더 나눠지면 여기 D필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D필러가 있는 건가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 A필러, D필러, C필러만 있네요. D필러는 없고요. 이렇게 필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벨트 라인, 자동차의 벨트 라인 윗부분 전체를 그린하우스라고 불러요. 그린하우스 우리가 아는 말이죠. 온실이라는 거죠. 온실. 이것도 과거에 마차 시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초의 마차는 유리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고 하니까 불편해서 마차 위에다가 유리 상자를 씌운 거죠. 왜 유리 상자를 씌웠겠어요? 바깥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씌운 거고, 식물원에 보면 유리로 상자를 만드는 건 식물원의 온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린하우스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그게 차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그린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죠. 바퀴, 휠을 감싸는 요 부분, 요거 우리가 펜더라고 부르죠. 펜더. 차체 옆면의 패널 중에 바퀴를 감싸는 부분을 펜더라고 해요. 왜 펜더가 중요하냐면 요즘에 나온 차들은 이 펜더 부분을 강조하죠. 지금 EV9도 굴곡을 줘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보이게 한다고요. 이 펜더 부분을. 그러면
바퀴를 더 강조하게 되고 차량 폭도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더에 대한 언급이 많은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스포일러라고 부르죠.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웬만한 세단에는 없습니다. 세단에는 없고 SUV나 해치백 차량에 많죠. 왜 그러냐면 SUV나 해치백은 보시다시피 차량이 이렇게 거의 박스형에 가깝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막 달려가면 루프를 타고 지나온 바람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뒤에 날아다니는 먼지, 낙엽 이런 게 차 뒷면 쪽으로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가 이거 와류라고 하는데 와류 현상 때문에 그런 불순물들이 차 뒤로 와서 붙어요. 그러면 만약에 눈보라가 칠 때 이 와류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뒤에가 완전히 가려질 거예요. 다 달라붙어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면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와류가 이렇게 돌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만들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스포일러, 이거를 다른 말로 리어 윙이라고 부르는데 리어 윙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스포일러의 단면을 보면 그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디자인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급 디자인입니다. 차의 바람의 흐름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리어윙 또는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부분이 SUV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실제 차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SUV의 스포일러와 리어윙은 장식이 아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